무더운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강을 맞이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문으로 등교를 한 학생들의 수가 지난 1학기보다 많아 보입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내를 운행하던 셔틀버스 노선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3일 우리 대학교 총무처에서 8월 29일부터 셔틀버스의 노선이 바뀐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까지 셔틀버스 노선 중엔 남문에서 출발해 제2공학관, 과학원, 광복관, 외솔관을 지나 무학학사까지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 29일부터 출발지가 백양누리에 위치한 교통광장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 대학교 총무처 총무팀 김현중 씨는 지난 1학기부터 서문, 과학원 방향의 보행자 안전 문제로 인해 논의된 사항이고 서측도로에 위치한 주차장을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조금 더 쾌적한 캠퍼스를 구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노선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이 셔틀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대학교 신촌 캠퍼스를 다니고 있는 학생 중 기숙사 수용 인원을 제외한 2만여 명의 학생들은 대부분 정문 혹은 남문을 통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문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가 사라지게 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건물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연세대학교와 이제 서울시청 계약 사항 때문에 현재는 정문에서 백양누리로 내려가는 출입구를 셔틀버스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통과 부분에 대한 걸린 계약 사항을 조금 수정해서 학생들의 필요성도 많이 더 부각시키고 안전을 위해 바뀐 셔틀버스 노선. 하지만 이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방안이 기다려집니다. YBS 뉴스 오세빈입니다. 아침 시간에 교내 셔틀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비좁은 공간 때문에 불편히 느낀 이화인들 많으실 겁니다. 이 때문에 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셔틀버스 운행의 문제점,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학생들이 지하철역 계단 아래까지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대 지하철역에서 출발하는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본교의 셔틀버스는 이대 전철역 노선과 경복궁 전철역 노선 두 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대 전철역 노선은 2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경복궁 전철역 노선의 배차 간격은 30분입니다. 개수도 너무 적고 그리고 배차 시간도 너무 간격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한 번에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저기 이대역 2번 출구에서 나오면은 완전 줄이 너무 길게 서 있어가지고 그냥 버스를 타고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커피 엎지르는 이런 사람도 되게 많이 봤고. 셔틀버스의 확대 운행은 10시 이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주로 10시 이전에 몰려 있어 학생들은 불편함을 토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 2교시에 수업이 많이 있는데 배차 간격이 20분이라 굉장히 불편하고요.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 10분 간격으로 배차돼 있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그냥 걸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본교 총학생회는 셔틀버스 노선 확대와 배차 간격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정문에 설치된 자유 게시판을 통해 셔틀버스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문제들을 먼저 수합을 하고 학우들한테 스쿨버스 관련한 개선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선안을 가지고 학생처에 먼저 공문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개선 관련해서 정식으로 협의회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총학생회는 9월 29일 거리 수업의 날 셔틀버스 개선 문제를 요구안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EUBS 고현정입니다. 우리 이화인들 이동 시간을 아끼기 위해 셔틀버스를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버스 좌석보다 이용하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 서서 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인원 초과로 인한 입석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학교 측에선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서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셔틀버스에 학생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통로를 넘어서 탑승구 계단 위까지 학생들이 서 있습니다. 버스 좌석은 29석이지만 탑승하고자 하는 학생은 40여 명으로 더 많기 때문입니다. 2010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교내 셔틀버스는 현재 입석으로 인한 사고 우려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서서 가야 될 때도 많고, 근데 거기다가 버스 손잡이도 없어가지고 많이 흔들리고 또 치다 보니까 넘어질 위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일정이 바쁘고 수업을 빨리 가야 되니까 셔틀버스를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게 좀. 타대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등 여러 대학교 역시 본교와 마찬가지로 입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학내버스 안에선 입석을 금지하고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무는 것은 물론 사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입석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입장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학내 셔틀버스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의 지원비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안전교육 늘 하고 있죠. 지금 지난주 5일에 걸쳐서 새로운 셔틀버스에도 이제 손잡이 봉을 달았거든요. 가장 요청드리고 싶은 건 가까운 거리는 사실은 셔틀버스를 굳이 타지 않아도 된다면 걸어가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본교 총무처는 배차 시간을 20분에서 15분으로 줄이는 등 더 많은 학생들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UBS 서예나입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셔틀버스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셔틀버스는 지난 19일부터 수원 지역을 대상으로 임시 운행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수원 중 학생들의 운행 지역 투표 결과와 임시 운행인 만큼 거리가 더 먼 곳이 지정 기준입니다. 수원 내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의 표를 받은 건 B노선이었는데요. A노선도 추가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역에서 출발해 영통역을 거쳐 학교에 도착하는 노선과 수원역에서 출발해 망포역을 거쳐 학교에 도착하는 노선입니다. 어떻게 운행되는지 궁금해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영통역 1번 출구 앞입니다. 셔틀버스의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모여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 것인지 생각보다 탑승하는 학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쾌적한 환경이어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7시 40분, 도착 시간은 8시 30분이었습니다. 일반 좌석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금 더 단축된 시간입니다.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원 지역에서 오려면 통학버스 말고 일반 버스를 사용하면 오래 걸리니까 보통 아침 수업을 수강 신청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또 통학버스 타니까 일찍 도착해서 만약에 홍보만 잘 되면 많이 사람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지 못한 셔틀버스 시범 운행이 더욱 활발해지며 앞으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정규 운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DBS 뉴스 오지수입니다. 이화인들 교내외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절차도 쉽고 보상 범위도 넓은 학생상해 보상 제도가 있지만 잘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학생상해 보상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학생상해보상제도는 교내외의 학교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1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부생뿐 아니라 대학원생까지 보상 대상자로 포함합니다. 기본적인 상해 치료뿐 아니라 배상 책임, 신입생 OT에서 생긴 사고,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 등 보상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특히 연구활동 종사자 보험은 이공계 학부생을 포함해 실습이 많은 예체능계 학부생도 지원합니다. 또한 제도의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누구든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은 후 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실이나 학생복지센터로 제출하면 학생 통장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처럼 학생상해보상제도는 상해를 입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제도지만 정작 이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축구공을 얼굴에 맞았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당연히 그 당시였더라면 그렇게 제도를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교 학생 100명에게 EUBS 자체 비확률 표집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90명이 상해보상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 사고 발생할 때 보험 처리 어떻게 하는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학기 홈페이지 업데이트 할 때 재학생 상해보험에 대한 정보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또 그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학생 상해보상제도.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본교생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EUBS 인원진입니다. 감축된 운행 대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학기 국제 캠퍼스 셔틀버스의 시간표입니다. 역대 국제 캠퍼스 셔틀버스의 하루 운행 대수를 연도별로 비교해보면 2013년엔 평균 33대, 작년엔 평균 37대였던 것이 올해엔 28대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올해 셔틀버스 하루 운행 대수는 1학년 학생 중 절반만 국제 캠퍼스에 거주했던 2013년보다도 오히려 5대가 더 적습니다. 국제 캠퍼스 셔틀버스의 하루 운행 대수를 시간대별로 비교해보면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 아침과 점심시간대는 각각 2대씩 감축됐으며 신촌 캠퍼스행은 저녁 7시 이후, 국제 캠퍼스행은 저녁 9시 이후 모든 시간대가 폐지됐습니다. 우리 대학교 총무처에선 국제 캠퍼스 셔틀버스 운행을 감축한 이유로 셔틀버스 운영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동아리 술 문화를 들었습니다.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운행하는 원칙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밤늦게 다니는 셔틀을 없앴던 거예요. 이에 대해 학생들은 국제 캠퍼스 셔틀버스 운행 감축으로 인해 수강 신청을 방불케 하는 셔틀버스 예약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는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간 동아리 및 학생 교류 활동의 어려움까지 가속시킬 수 있다며 페이스북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셔틀 개편의 제일 큰 문제점은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수요 조사를 안 했다는 점인데요. 이제 정말 원하는 시간에 증차되지 않고 정말 원하지 않는 시간에 증차가 되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증차와 축소를 한다면 이제 안 그래도 힘든 국제 캠퍼스와 신촌 간 학생 간의 교류가 더 힘들어지고 더불어 학생들은 총무처에서 셔틀버스 감축 이유로 꼽은 동아리 술문화와 관련해 오히려 술문화와 밀접한 지역인 동춘역과 해양경찰서 셔틀버스의 운행 대수는 심야 시간까지 왜 그대로 두는가 하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셔틀버스의 대체 교통수단인 M6724번 버스도 학교와 버스업체의 계약이 만료되는 8월 이후부터 유료화될 가능성이 있어 학생들의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간 통학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 측에선 국제 캠퍼스 창학의 문을 열 때 신촌 캠퍼스와 국제 캠퍼스 간 교류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켜야 할 겁니다. YBS 뉴스 변문우입니다. 단신입니다. 지난 5일 정문에서 이배용 총장 등 교내외 인사와 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트월 도벽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정문벽에 설치된 아트월은 이화의 상징인 뱃꽃을 백자기법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작년 4월 대강당 옆에 핀 실제 뱃꽃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지난 3일 한알제리 외교 수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본교 이화인문과학원회 4개 기관에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의 발표 주제는 마그레브 국가들 간 상호관계, 알제리 의료정책의 쟁점들, 알제리 문화구성 요소로의 베르베르적 특성 등입니다. 지난 8일 본교 국제교육관 LG 컨벤션홀에서 미국 전 대사 도널드 그레그와 토마스 하버드의 특별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이 강연은 서울에서의 시간에 비추어 대사관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미국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3일 본교 음악대학 리사이틀홀에서 한국음악학회 봄학술대회, 음악 공간을 거닐다가 열렸습니다. 한국음악학회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음악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은유와 공간, 현대음악의 공간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방송국 EUBS에서는 격주로 이화뉴스, 다큐멘터리 이화를 만나다, 인터뷰 프로그램 자랑스런 이화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학기부터는 여행 다큐멘터리 레스트가 방영됩니다. 이화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UBS에서는 10학번일 대상으로 40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UBS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행복의 기준을 만들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화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배가 후배의 전공 과목 공부를 도와주는 튜터링 제도가 인기인데요. 수업 이해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 관계도 다질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오양훈 기자입니다. 경제학과 11학번 김지연 씨는 매주 화요일 수업이 끝나면 포스코관 강의실로 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튜터링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크레용 한번 해볼까요? 5-2번? 15-2번? 네, 15-2번 한번 해볼까요? 튜터와 튜티로 구성돼 자율적인 상호학습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인 튜터링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는 전공 과목에 뛰어난 성적을 받은 선배 한 명이 튜터가 돼 후배인 튜티들에게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질문하기 어려웠던 것들도 이제 쉽게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해주시는 튜터분께서 시험에 대한 팁도 간간히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래서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덜 하고요. 현재 튜터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과목은 총 74개로 그중 전자공학과의 과목 수가 가장 많습니다. 한 튜터가 평균 4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튜터는 지난 학기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들 중 교수의 추천으로 선정됩니다. 이들은 한 학기의 튜터 과정이 끝나면 장학금과 인증서를 수료하게 됩니다. 튜터링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역시 지난 학기에 들었던 강의를 다시 한번 제대로 복습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봐요. 교수학습개발원에서는 작년부터 튜터링 제도의 확장된 형태인 피어 인스트럭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어 인스트럭터 프로그램은 수강학생 70명 이상의 전공 과목을 듣는 학생들 중 원하는 수강생 모두가 선배인 PI로부터 지도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런 모임의 과정에서 학생들끼리 서로 그 관계를 맺고 또 지식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교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서 그 튜터 제도를 하게 됐습니다. 친교 같은 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늘려서 지원을 해볼까 생각합니다. 튜터와 튜티 모두의 폭넓은 학습을 지원하는 튜터링 제도.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누릴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EUBS 오영훈입니다. 이화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셋째 주 이화뉴스입니다. 우리 이화의 새내기 여러분들 학교 생활 적응 잘 하고 계신가요? 입학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난 입학식부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까지 인원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2012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및 환영식이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김선욱 총장의 입학 축사로 시작된 이날의 입학식은 이화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새내기들의 설렘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28일에는 2012 새내기 대강당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총학생회 주최로 열린 이번 새내기 대강당 오리엔테이션에서
1, 2학번 새내기를 위한 단대별 응원전 및 동아리 입학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새내기들은 모두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즐기며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진짜 친구도 열심히 사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 들어요. 유아대가 진짜 오고 싶었던 학교인데 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사회 나가서 유아대 먹칠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이화에는 총 3,475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올해 본교의 입학 경쟁률은 수시 19.7대 1, 정시 3.5대 1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뿐만 아니라 학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잠재성을 지닌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화에 입학했습니다. 특히 피겨스케이터로 유명한 광민정 선수가 수시 1차 전형으로 본교 건강과학대학 체육과학부에 입학했습니다. 일단 이화여대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고 저도 예전부터 많이 가고 싶어 했었고요. 제가 운동 끝난 다음에도 피겨에 관한 일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선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화인으로서 더 열심히 선수 생활을 해서 더 많이 알리고 싶고요. 그만큼 학교 생활도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이화의 새 얼굴이 된 1, 2학번 새내기들. 앞으로 시작될 그들의 힘찬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EOBS 임현진입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이 끝나고 폐강을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오늘부터 금지됐습니다. 원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입석으로 운행하지 못하는데 그동안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대중교통 부족으로 사실상 묵인되었습니다.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첫날 첫 출근길은 어땠을지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출근 시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근처 버스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버스를 타려고 길게 줄을 서고 있는데요. 자, 버스를 지금 한 사람씩 타고 있습니다. 버스 앞에 표시된 빈자리 표시를 보고 한 명씩 버스에 오르는데 입석이 금지돼서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은 그만큼 줄었습니다. 자, 이 버스는 성남 분당에서 안양까지 가는 버스인데 이미 만차가 됐습니다. 만차 표시가 앞에 보였었죠. 자, 버스가 떠나자 남은 사람들은 또 다른 버스를 기다립니다. 오전 7시 반쯤에는 출근길 승객들이 몰리면서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기도 했고요. 줄이 50m 이상 길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입석이 안 되니 지각한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급하신 분들 일부는 입석으로 버스에 올라타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입석 금지에 따른 출퇴근 교통난을 줄이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직행 좌석버스 220여 대가 추가로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승객 불편이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입석 운행을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 금지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SBS 취재진이 직접 버스를 타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쾌적해졌다는 반응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뉴스 먼저 한승구 기자입니다. 퇴근길 서울과 경기 안산을 오가는 광역버스입니다. 이미 자리는 꽉 찼고 버스기사는 더 이상 손님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다고요. 다리가 없다고요. 갈 길 바쁜 시민들은 교통카드부터 내밀고 버스로 들이닥칩니다. 다리가 없다니까 왜 타요? 그냥 가자는 승객들과 못 간다는 기사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집니다. 내리셔야 돼요. 차 출발을 못해요. 이거 찍은 거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길래 튼 건데? 안 된다고 손 찍으셨어요. 좌석 없다고. 이건 뭐. 찍고 내리세요. 단순히 내리세요. 버스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리고 자리 없죠? 자리가 다 찬 버스 일부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치기도 합니다. 바쁜 출근 시간에는 버스에 앉기 위해 기점 쪽으로 되돌아가 차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리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오면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도 몇 대 보내다 보면 지각하기 일쑤입니다. 일단은 놓치고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는 막히고 사람은 많다 보니 입석 운행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입석으로 타시는 분들이 많네요. 거의 다 거기다. 이 교통시간이 8분짜리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분산이 돼 있어 지금. 서서 가더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게 퇴근길 직장인들 심정입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입석이라도 그냥 타고 들어오는 게 퇴근을 빨리 하니까 그게 나은 거죠. 정류장에서는 고통스럽더라도 사람 많던 버스보다는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차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앉아서 가니까 여유를 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된 지 일주일. 버스 안은 안전하고 쾌적해졌지만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의 출퇴근은 팍팍해졌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 내부의 어제 모습입니다. 승객들이 선체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늘부터 이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첫날 출근길을 가봤더니 처음이라 그랬는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상호 기자가 버스를 타봤습니다. 입석 운행 금지 첫날 정류장에선 평소의 2배가 넘는 50여 미터의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래도 버스를 타기는 쉽지 않습니다. 5개 정도 거슬러 올라왔죠. 다들 그냥 거기서 발 동동거리고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20분째 나면 뭐합니까? 버스를 못 타가지고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열받게. 저쪽에 하나도 안 쓴다고. 바뀐 노선 안내를 못 받은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 원래 10분 간격으로 오던 출근의 버스. 그게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M410이는 한남동에는 안 서잖아요. 그럼 한남동 가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현장 점검을 나온 버스 회사 직원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거장이 얼마나 그래, 34명인데요. 입석 운행 금지 첫날 이렇게 승객 수요를 감당 못한 일부 노선의 경우 오늘도 입석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전세버스까지 동원해 222대를 추가 투입한다는 게 국토부와 지자체의 계획이었지만 실제로는 절반이 조금 넘는 134대 증편에 머물렀습니다. 그나마 전세버스 투입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방학이 끝나면 버스 확보가 더 어려워지는 데다 적자 부담을 버스 업체가 떠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실한 대책으로 출근길을 하루아침에 고통길로 만들어 놓고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4주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는 방침만 밝히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지난 2014년 안전 문제를 이유로 이 광역버스에서 입석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살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광역버스는 콩나물시루처럼 사람들을 태운 채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엔 서서 가는 승객이 8천여 명이나 됩니다. 생생리포트에서 이호건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퇴근 시간 서울 사당역 앞에 있는 광역버스 승차장입니다. 경기도 집에 가려는 사람들이 100m 넘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짧은 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가는 길이고 여기는 서서 가는 줄이고요. 여길 무슨 줄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입석 줄이요. 출근 시간은 어떨까? 분당에서 서울로 가는 광역버스에 직접 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 안은 서서 가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일단 제가 서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니죠. 제 생각에는 버스를 안 타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2014년 7월 입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버스 335대가 늘어나 지금은 2,400여 대의 버스가 경기와 서울을 오갑니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대 입석률은 여전히 10%에 달합니다. 출퇴근 이용객 8만 명 중 8천 명이 고속도로에서 선체로 버스를 타고 다니는 셈입니다. 버스를 더 들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그 버스 전용차로의 용량 초과 때문에 혼잡이 가중된다는 게 명목상 그 이유고, 운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는 강제적으로 어떤 운행 규정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은 버스 대수를 늘리는 건 어려운 거죠. 서울에 직장을 둔 경기도 주민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버스 회사들이 해결책 찾기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버스 정류장. 정부와 지자체의 입석 금지 조치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승객이 줄지어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만석이 된 차들은 정류장을 그대로 지나치고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나서야 일부 승객들은 버스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역급행인 M버스를 중심으로 증차가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승객에게는 증차가 무의미합니다. 한남대교 넘어서 터널 지나기 전에 내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M버스를 타면 터널까지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승객의 불만이 이어지자 결국 현장에서 결정해 입석 승객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박수 사람들 지금 그대로 보고 가세요. 입석하고 그냥 가시오르라. 안전을 위한다는 입석 금지 조치가 현장에서 30분도 안 돼 뒤집힌 겁니다. 이마저도 버스 운전기사끼리 서로 말이 다릅니다. 사람 입석으로 태워도 된다는 말은 못 들었나요? 못 들었어요. 어떤 버스에 어떤 기사를 만났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지각과 정시 출근이 갈린 겁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가 이날 추가로 투입한 차량은 222대. 정부가 입석 승객을 1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고 버스 한 대당 좌석이 최대 45석인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전체 3분의 1인 5,000명 이상은 무작정 버스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한 달 동안의 현장 점검을 벌여 추가 운행 대수와 노선 조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을 위해 시행된 광역버스 입석 금지 조치. 현실에 맞지 않는 대책과 오락가락 행정으로 의미는 무색해지고 수도권 출퇴근 승객의 불편만 담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금지됐습니다. 대신에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 등 200여 대가 추가로 투입됐지만 제때 버스를 타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속출했습니다. 먼저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승객을 더 태웠을 버스가 그대로 지나칩니다.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역 써 있는 것만 지금 본 거거든요. 근데 문을 안 열어주네요. 세대 놓치셨어요? 네. 빨리 늦었어요. 저 부산까지 가야 돼요. 30분이 지났는데도 타지 못해 환승 할인도 못 받게 됐습니다. 현장에 나온 공무원들과 버스회사 직원들은 쏟아지는 항의에 곤혹을 치릅니다. 근무지가 서울인데 그러면 타지는 못하고 지금 저도 30분 기다렸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 계속 어떻게 출근 지각이잖아요 지금. 수도권 직행 좌석버스의 고속도로 입석 운행이 금지된 첫날 전세버스 200여 대가 투입됐지만 짧은 시간에 몰리는 출근길 직장인들을 원활히 실어 나르지 못했습니다. 반면 그동안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입석 승객을 태웠던 운전기사들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입석을 하게 되면은 기사들은 아무래도 사고가 좀 적으니까 좋죠. 정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승객 불편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한 뒤 다음 달 중순부터 입석 운행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아침 7시 구파발역. 구파발에서 강남역까지 운행되는 버스가 정차합니다. 그런데 바쁜 출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는 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3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보가 많이 된다면 좀 많은 분들이 알고 이 버스를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버스는 지난 1일부터 운행되고 있는 지정 좌석 버스입니다. 정기권을 구입하면 좌석이 하나씩 지정돼 복잡한 출근길을 편안하게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지정 좌석 버스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아침에 출근만 6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서울광역버스의 요금은 1,950원. 한 달 2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교통요금은 39,000원입니다.
이에 비해 지정좌석 버스의 6만 원이라는 가격은 시민들이 부담하기에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적은 정류장 수도 문제입니다. 구파발역부터 강남역까지 운행하면서 정차하는 정류장은 겨우 7곳.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노선이 많이 생긴다면 앞으로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기간인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먼저 서민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인 요금을 낮추고 일반 시내버스 노선 중 출근 시간대 승객이 몰리는 곳을 파악해 지정 좌석 버스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월 1일 시행 이후 시민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께서 좀 다소 요금이 좀 비싸거나 아니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3월 1일부터 요금을 6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하하고요. 그다음에 그 일부 지역을 추가적으로 정차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편안한 출근길을 위해 도입된 지정 좌석 버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나와 서울 시민들의 쾌적한 아침을 책임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TBS 리포트입니다. 버스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 버스로 이렇게 막고 차로 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버스 탈 때도 다 길로 나가야 되고 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버스가 왔을 때 이렇게 서 있으면 저기까지 가서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버스 놓칠지도 모르고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요. 관광버스에 있으면 우리가 대기를 못하니까 그런 불편은 좀 있었죠. 손님이 이제 저쪽에서 나오는데 잠깐 좀 대기를 해야 되는데 관광버스 때문에 차로를 2차로에다 차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위험한 불편이 좀 있었긴 합니다. 엄청 불편하죠. 손님들 그 상가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 아무데나 세우면은 교통체증도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위험하고 국내 차들도 위험하고 서로 다 통행에 위험을 느끼죠. 이거 불법이죠. 현재 그 주차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불법인데 어쩔 수 없이 되고 있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저 건너편 다 불법이잖아요, 저거. 회사에서 시키는데. 주차장을 내려주겠다 하면은 바로 회사에서 난리 나죠. 바로 그런 걸리지. 그냥 둬라, 여기에. 차를 다 끄고서 시청 근방을 도니까나 교통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더 막히고 관광버스만 대라고 만드는 데가 거기하고 남산 힐튼 호텔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버스를 놓고 전부 다 승용차들 대고 있어요. 버스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버스는 안 하면, 사대문 안에 다 힘들어요. 경복궁 빼놓고, 경복궁도 제도 좋아야 들어가는 거지. 그것도 운이 좋아야 들어가는 거지. 운이 좀 나쁘면은 땡땡땡이 도는 거예요, 계속. 성수기 때는 한 500대, 490대 정도 차량이 오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주차면 수는 거기에 모자라니까. 보통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많이 불법 주정차를 하시잖아요. 저희 쪽에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그렇게 해서 단속이 되시면 이제 또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 관광 차량들이 많으세요. 이쪽은
관광지도 많을 뿐더러 주차 공간이 협소한데 이제 가실 데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묵인을 해주는 건 없고요. 왜냐면은 현장 단속이나 이런 거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신 거는 맞으시기 때문에 똑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 기존에 441면이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해서 79면을 더 추가로 설치하려고 그래요. 관광버스 전용 주차 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겠다 이거죠. 교통이 좀 소통에 지장이 없는 한산한 도로에다가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어서 도심에 관광객은 내려놓고 또 한산한 부분으로 갔다가 손님 태우고 다른 데로 이동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 면적이 넓고 또 관광지들이 여기저기 산재돼 있고 또 관광회사에서는 수익성 확보라든지 또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서 면세점이라든지 쇼핑센터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이러한 면세점이나 쇼핑센터가 위치해 있는 곳들은 대개 또 도심의 교통이 혼잡한 곳이고 그 대형차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자연스러운 어떤 불법 주차와 교통 혼잡이 유발되는 게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주차 문제를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불법 주차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또 외국인들도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제도를 좀 도입을 한다든지 관광 코스를 개발할 때 쇼핑뿐이 아니라 어떤 도보를 이용한 유적지 관광이라든지 자전거길을 이용한 관광 같은 그거를 좀 활발하게 도입을 한다면 이러한 불법 주차 수요를 동시에 조금 줄일 수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산시를 비롯한 경기도의 일반 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지난달 27일부터 인상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요금은 물가 인상과 임금 인상에 따라 운송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돼 인상하게 됐는데요. 일반 버스의 경우 경기도와 오산은 동일하게 성인 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이 올랐고 좌석버스는 250원, 직행 좌석버스와 경기도 직행 순환버스의 경우 400원이 각각 인상됐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마을버스의 요금 인상 또한 불가피했는데요. 지난 2012년 11% 정도 인상된 후 3년 동안 동결돼 왔던 오산시의 마을버스 요금은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요금과 함께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오산시는 지난 22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마치고 지난 27일부터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함께 마을버스에도 요금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마을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으로 성인은 1,000원에서 1,15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80원으로 각각 인상됐습니다. 늘어선 행렬. 한정판 물건을 사려는 것도 인기 좋은 공연을 보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그저 출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이렇게 줄 서서 가려면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고 좀 지치는 면도 많죠. 아침마다 서서 가려고 하는 거. 완전 힘들어요. 아침에 줄을 맨날 서는데 매일 줄을 서도 자리에 앉아서 가는 일이 별로 없고 줄 서 있는 시간만 20분 넘게 기다릴 때도 많거든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로 유입된 인구는 64만 6천여 명입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35만 9천여 명이 서울에서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상당수가 서울의 높은 전세가를 피해 이동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서울로의 원정 통근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승객들은 여전히 서서 버스를 탑니다. 정부의 입석금지 정책은 이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 사정이 이러하자 경기도는 서울로 오가는 버스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난처합니다. 이미 서울로 진입하는 경기도의 광역버스가 180개 노선 2,500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서 오는 시내버스들이 대부분 큰 도로라든지 중앙전용 차로를 타고 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구간이 막혀서 버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시내버스는 지금 CNG가 100% 돼 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진입하는 버스 중 일부는 지금 경유버스로서 서울시 공기가 좀 악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그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증차에 대해서는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전문가가 내놓은 대안은 서울시 외곽에 환승센터를 만들자는 절충안입니다. 광역버스를 단순하게 정차만 시키면은 서울 강남대로와 같은 그런 혼잡 지역을 통과할 때 버스 트레인 현상이 발생해서 버스가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정차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 환승센터나 환승정류장을 건설을 해서 경기도 버스를 회차시키고 서울시 버스나 지하철로 이렇게 환승하도록 해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경기도가 반대입니다. 환승하지 않고 바로 목적지까지 가는 그게 더 경쟁력이 있는 노선들만 지금 광역버스로 살아남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이용자들이 불편을 초래하는 거고. 결국 같은 요구와 거절만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원거리 통근자들은 뚜렷한 대안을 기대하며 오늘도 만원 버스에 몸을 싣습니다. TBS 오정현입니다.
있습니다.